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남아시아에 관해 넓고 얕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동남아는 인도, 중국, 그리고 대항해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까지 받아 굉장히 복합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곤 개발도상국이라 물가가 저렴하고요. 적도 인근에 위치해 사시사철 온난할 뿐더러 식재료, 향신료가 다양해 식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 하면 그냥 막연하게 푸켓, 발리, 세부 이런 유명한 여행지를 떠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여행지의 나라나 위치를 실제로 매칭시킬 수 있는 분들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초보분들도 좀 더 재밌게 여행을 즐길 수 있기 위한 기초 동남아 설명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크게 인도차이나 반도, 말레이 제도로 구성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렇게 5나라가 있고요. 말레이 제도에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동티모르, 필리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딱 주변에 인도, 중국 같은 비정상적으로 덩치가 큰 나라들이 있어서 그렇지 동남아 지역 나라들도 굉장히 인구가 많고 땅이 넓어요. 필리핀의 인구는 약 1억 명, 인도네시아는 무려 2억 5천만에 달합니다. 태국은 누가 뭐라 해도 동남아시아 최고의 여행 대국이죠. 전 세계 어떤 통계에서든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그중 수도인 방콕은 도시로 따졌을 때는 1, 2위를 다툽니다. 유적지, 음식, 휴양, 관광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나라예요. 단점이라 하면 너무 상업화되고 많이 알려진 곳이 많다는 거겠죠? 다만 이 작은 단점에 비해 다른 장점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북부의 치앙마이, 중부의 방콕, 남부의 푸켓으로 나뉘어집니다. 치앙마이는 한 달 살기로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방콕이나 푸켓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완전 내륙, 산속의 느린 도시입니다. 방콕은 따로 설명할 것도 없죠.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겨룰 도시가 없는 세계적인 여행 도시고요. 주변에 파타야, 아유타야 등이 바다와 유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푸켓은 남쪽,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길게 뻗어나간 말레이 반도에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푸켓도 푸켓이지만 이 근처에 크라비, 코사무이 같은 좀 덜 개발된 휴양지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급 부상하고 있는 여행지죠. 프랑스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베트남입니다. 북쪽의 하노이, 중부의 다낭, 남쪽의 호치민으로 참 구별하기 쉬운 나라예요. 다른 동남아 나라들과 다르게 공산주의 국가라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하노이는 아기자기한 모습과 달리 역사적, 문화적 중심 도시입니다. 올디한 분위기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금욕적인 분위기라 방콕같이 프리하진 않지만요. 동쪽의 바다 하롱베이, 서쪽의 산골마을 사파가 하노이 여행의 재미를 보태줍니다. 다낭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휴양지예요. 바다 색이나 해변은 필리핀이나 태국에 비해 아쉬움이 있지만 저렴한 물가, 가까운 거리로 인해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음식도 한국 사람 입맛에 잘 맞고요. 역시 남쪽의 옛날 베트남 마을 호이안, 북쪽의 오래된 수도 후에가 다낭 여행에 색다른 재미를 줍니다. 남쪽의 호치민은 베트남 최고의 경제도시예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대도시라 베트남 옛 문화는 거의 없고 보통 대도시 구경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행의 재미로 따지면 방콕에, 베트남 문화를 느끼기엔 하노이에 밀리는 조금 아쉬운 포지션입니다. 동남아 최고의 선진국,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경제도시 싱가포르입니다.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해 있어요. 다만 주변의 이슬람 문화와 다르게 중국계 중화권 국가로 화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해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가 여기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쇼핑, 미식으로는 그 유명한 홍콩에 뒤지지 않을 정도죠. 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적당한 어트랙션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비행시간이 6시간이 넘고요. 비슷한 분야에서 장점을 가진 홍콩이 한국에서 훨씬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약간 떨어집니다. 부산 면적과 비슷한 좁은 도시 국가라 레고랜드 같은 어떤 어트랙션은 바로 옆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구경하는 김에 말레이시아까지 묶어서 구경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행지로는 다른 빵빵한 나라들에 조금 밀리는 말레이시아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이슬람 문화권을 아마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나라가 여기 말레이시아일 거예요. 워낙 한국에서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가깝고 센지라 상대적으로 한국 여행자들이 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아시아 대륙에 붙어있는 말레이시아 반도, 그리고 멀리 떨어진 보르네오 섬입니다. 반도와 섬은 굉장히 멀어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 코타키나발루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동서방향으로 나라가 크고 어떤 지역은 바다를 동쪽에, 어떤 지역은 바다를 서쪽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건기, 우기가 다른 게 특징이에요. 말레이 반도에는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국제도시 페낭, 보르네오 섬에는 일몰이 유명한 그 코타키나발루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지역 강국 인도네시아입니다. 2억 5천만의 많은 인구, 18,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역시 이슬람계 국가입니다. 여행으로는 그렇게 선호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개발이 덜 되었다거나 할까요? 다만 여기 있는 발리는 한국에서도 탑클래스에 드는 휴양지이며 아마 발리라는 휴양지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보다 더 유명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큰 인도네시아 중에서 여기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정말 남쪽이죠? 발리는 꽤 큰 섬이라 그 안에 여러 관광지가 따로 있습니다. 남쪽에 해안가 리조트고요. 섬 중부에 산속마을 우붓까지. 섬 하나에서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게 발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먼데도 불구하고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좋으니깐요. 일반적인 동남아 여행지 중에서 가장 멀리 있으며 비행시간은 무려 7시간입니다. 그리고 발리 옆에는 점점 유명해지고 있는 롬복 섬이 있고요. 여기서는 윤식당을 촬영하기도 했었죠. 필리핀은 다른 말레이 제도 나라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슬람 세력이 닿기 전에 스페인이 지배해 기독교, 가톨릭을 믿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스페인 다음으로는 미국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기보다 정말 믹스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는 필리핀 거의 정중앙에, 그리고 바로 옆에 보홀이 있고요. 멀지 않은 곳에 보라카이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점점 유명해지는 팔라완 섬이 있고요. 필리핀은 워낙 관광지로 개발된 지 오래되어 다양한 상품들도 있고 또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여행 정보도 정말 많죠. 다만 이런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뿐더러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기엔 다른 짱짱한 동남아 도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남쪽의 민다나오 섬은 아직까지 반군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여행 금지 구역입니다. 단 필리핀의 바다는 동남아 어디를 갖다 놔도 최고 수준으로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동남아라도 워낙 넓으니 비행시간이 아주 많이 차이나요. 한국에서 가까운 편인 필리핀 세부는 4시간 30분 정도면 도착하지만 멀리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는 7시간을 넘게 날아가야 합니다. 그 멀게 느껴지는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9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걸 생각해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아예 10일 넘게 가야 되는 중장기간 여행이라면 비행시간은 크게 고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3, 4일 짧은 여행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니까요. 또 이 동남아 지역은 계절보다는 건기, 우기로 나뉘어요. 남북으로 긴 나라들, 베트남, 태국 이런 곳은 지역마다 조금 더 덥고 조금 덜 덥고 이런 차이지만 동서로 긴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같은 나라라도 기후가 확연하게 틀려지니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겠죠? 동남아의 대부분 지역들이 겨울에 건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지만 발리 같은 경우는 여름이 건기고 그렇거든요. 번외로 미국령, 괌과 사이판은 동남아와 살짝 떨어진 이쪽에 있습니다. 거리가 거리이니만큼 보통 동남아가 아닌 북태평양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신혼여행지 몰디브는 괌과 사이판의 정반대 인도 남쪽에 있고요. 거의 한국에서 방콕 거리의 2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동남아를 대표하는 나라들의 관광지를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채널의 출사표 되겠네요. 동남아 출사표. 지금은 하노이 여행 정보만 올라와 있긴 한데 점점 더 늘어나갈 테니까요. 동남아에 막연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괜히 다른 사람들이 동남아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매력과 장점과 재밌는 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동남아 어디를 가든 간에 제 채널 영상을 보고 여행 준비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